할아버지도 의사하셨거든요. 아버지도 의사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제 와이프도 의사고요.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크게 망했어요. 총 2번을 망하셨는데 빚이 한 50억이 넘게 집안에 있더라고요. 동생 급식비를 못 내고 또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크게 빚을 지더라도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30억을 빌렸네요. 30억이요? 네. 메모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방배동에 있는 유인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절을 진료하고 있는 대표원장 민경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커피를 못 마시면 안 돼가지고 가지고 바로 출근해 볼까 합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많이 비싸요? 비싸죠. 제 집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많이 비쌉니다. 의사들은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제 봉직이냐 아니면 뭐 개원이냐 대학에 남아서 교수님을 하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 텐데 좀 소득 차이가 많이 있죠. 많이 벌어서 여기 사는 거라서. 정형외과는 제가 알기로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들었거든요. 정외과가 평균적으로는 좀 많이 버는 과에 속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수요가 일단 많기 때문에 고령화가 돼가면서 계속 통증이라던가 만성 질환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연봉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정말 많이 버는 과들은 비급여 과들이 많이 벌죠. 정외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좀 월급은 높은 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생각하시기에는 탑3 안에는 든다? 탑3 안은 들겠죠? 네. 인기가 많아요. 저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저 지원할 때 3명 뽑는데 12명이 지원했어요. 외과는 막 인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의 로망이 있었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망치질하는 동영상도 있잖아요. 뭔가 정외과만 남자들의 과.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얼굴로 인증이 되네요? 네, 모든 게 다 얼굴로 인증이 됩니다. 원장님 이제 차 타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차가 하나 있는데 와이프가 보통 이용을 하고 와이프도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걸어가야 돼요. 이 아내는 어떤 일을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제 와이프도 의사고요.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원래 차가 2대 있었는데 병원 가깝게 이사 오면서 한 대를 팔았어요.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원벨리로 오셔서 파신 거 아니죠? 와서 판 거예요. 돈이었어. 농담이고요. 병원이 가까워요. 마을버스 타면 보통 한 10분? 그리고 파란 버스 타면 한 7분 가면 마을버스를 이제 시간을 딱 봐요. 정류장에서 시간을 봐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린다. 그럼 바로 뛰어가가지고 파란 버스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됐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6분 남았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들러주면 안 되니까. 원래부터 의사가 꿈이셨어요? 아니요. 사실은 의사를 안 하고 싶었어요. CEO로서 경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사실 공대를 갔죠. 의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그 사업이 망했죠. 크게 망했어요. 총 2번을 망하셨는데 빚이 한 50억이 넘게 집안에 있더라고요. 동생 급식비를 못 내고 약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게 삶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막 빨간 딱지가 붙네 마네 그런 얘기까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전문직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또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공대를 졸업하고 바로 또 의사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군대도 빨리 갔었고 영어 준비를 많이 했어요. 토플 준비도 많이 하고 방향을 갑작스럽게 좀 틀게 된 거죠.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고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졸업을 했고요. 일반 대학을 4년 졸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고 다시 이제 의학 석사로 들어가는 거죠. 한 번에 혹시 들어가셨나요? 네, 그건 안 떨어졌어요. 공대를 포기한 건 후회 안 하세요? 공대의 지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논문 쓰거나 어떤 제품을 대할 때나 그게 다 사실 공대 베이스에 알아야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를 안 합니다. 아까 군대 얘기하셨는데 육군을 갔다 왔고 저는 약간 특수한 경우기는 한데 306 보충대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특수부대를 뽑는 거예요. 그때 뭔가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때는 나름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한 번쯤 빡센 거 한번 해봐야지, 정말 힘들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특수부대를 이제 갔었고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네, 705 특면대라고 해가지고 전역을 했습니다. 경력이 진짜 화려하시네요.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이 군대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셨어요. 처음에 저 막 해병대 그 지원서도 아버지가 저 몰래 써고 막 그랬었거든요. 나왔으면 여기에요.
여기 저희 병원이고요. 건물 한 채를 다 쓰시는 네, 거예요? 지금 2층이 메인이고 2층부터 7층까지. 보디빌딩 협회 이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단체 분들이랑 많이 이제 협약도 맺고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회를 열 때마다 제가 이제 주치의로 같이 참여도 하고 혹시나 이상이 있는지 보고 그런 테스트 같은 것도 해드리는 역할을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럼 몇 분이에요? 저희 지금은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진 가실까요? 오늘 또 수술 환자들이 두 분 계셔가지고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 사실 좀 안심을 시켜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수술할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아침에 안 보면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큰 수술이다 보니까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은 직원 강의가 있는 날이에요. 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직원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수술하고 외래를 보는 일정입니다. 시네마랑 이거 뭐예요? 이게 약간 저희 그 아이덴티티인데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걱정하시는 게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시 걸으려고 수술을 하는 건데 환자분들이 이제 그걸 걱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수술하기 전에 약속을 드려요. 100일의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저게 다 돌면 한 2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하신 환자분들이 100일 만에 2kg 걷는 게 거의 힘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수술도 잘하고 재활도 잘 시켜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100일의 약속을 정하게 됐고 우리 같이 꼭 100일 뒤에는 같이 걸읍시다. 매달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볼게요. 어제보다 더 굳으신 것 같은데? 더 이거 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피는 게 안 되면 나중에 계단 내려가는 게 진짜 힘들어져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피는 거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이따가 또 체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긴장되시죠? 수술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수술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은 인공관절 전치환술, 그러니까 전부 다 인공관절로 바꾸는 이제 그런 수술이고 수술하고 나면 한 3일 정도는 많이 아프실 거예요. 계속해서 좋아지시긴 하겠지만 재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 옆에 분도 한 소리 했는데 피는 거 잘하셔야 돼요. 굽히는 것도 잘하셔야 되고. 자, 수술 끝나고 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 내가 왜 했나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래도 하길 잘했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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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컨디션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오늘도 물리치료 잘 받으시고요. 네, 쉬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장되시죠? 한 11시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술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를 할 거예요. 전방십자인대 제재건술이랑 전해측인대. 반환사 연구판은 들어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끝나고 나서 뵐게요. 분위기가 되게 밝아요. 네, 저희 병동 분위기 되게 밝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까지 들어오시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수술을 결정한 다음에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시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거든요. 좀 의료진이 좀 밝게 대해주면 많이 위안을 얻으시더라고요. 메리트는 사실 올라가긴 합니다. 왜 하필 정형외과를 선택하신 거예요? 유전이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가 끌리는 대로 간다고 옛날에 봐왔던 게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의사셨거든요. 6.25 전쟁 때 의사셨죠. 병사들 절단한 얘기도 하고 자기가 정형외과도 아닌데 막 그런 수술도 다 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삶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예방의학이라는 분야를 또 전공을 하셨었거든요. 공무원으로 그래서 꽤 높이 올라가셨어요. 복지부인데 지금이면 차관 그 국장까지 올라가셨죠. 의사 면허번호를 처음으로 만드셨던 분이 저희 할아버지 시기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50번이 원래 자기한테 1번을 주실 수가 있었는데 1번을 받는 거를 부끄럽다 해가지고 이제 50번을 받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개원을 하셨죠. 산부인과도 하셨고 뭐 외과 수술도 하셨고 아버지도 의사하셨고 아버지는 또 대학 교수로서 일정 분야에서 정말 최고 위치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의사 안 한다라고 했다가 결국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는 공대랑 좀 비슷하고 적성에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성형외과를 생각했다가 이제 피에 이끌린다고 하는데 아마도 끌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도 정형외과세요? 저희 같이 일하고 계시는 민병헌 원장님이 제 아버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끌림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된다고 마음먹었던 순간부터 저는 하기 싫다고는 했지 막 아버지는 약간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저희과 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제 저희과를 하게 됐죠. 지금은 자부심이 있나요? 그럼요.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의견이지만 정말 최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개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개원을 할 생각은 없었고요. 부모님 따라서 대학에 남아서 진료 활동과 연구 활동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업이 좀 힘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사실은 한번 그렇게 어렵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의지도 중요하고 이런 의료의 가치도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개원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나요? 아니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빨리 개원을 해가지고 하는 순간까지 불안했어요. 이게 맞나? 라고 생각도 많이 했고 진짜 30대 중반에 2차 병원급 병원장이 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설레도 없고 또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하긴 했어요. 너 거기 들어가면 망한다.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크게 정형외과를 야 그거 하지 마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방골 기질이 좀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차피 망하더라도 빨리 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내가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자 라고 생각에 여기를 하게 된 거죠. 진짜 마지막 날까지도 고민했어요. 계약서 찍는 날까지도 생각 없이 일단 하고 보자. 젊을 때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때 또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크게 빚을 지더라도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겠지라는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무모한 그런 생각을 들어서 좀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100만 원도 못 빌리거든요. 30억을 빌렸는데 30억이요? 의사 집안이면 물려받은 게 있을 건데 왜 빚까지 내면서 하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를 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너 어차피 돈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돈에 대해서 좀 인색하셨던 분이셨어요. 돈을 모으는 방법도 잘 모르셨고 저희 아버지도 물론 이제 의사셨지만 두 분 다 교직에 계시면서 대학 교수라고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많이 힘들어졌었죠.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뭐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물려줄 경제적인 유산은 없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고 근데 정말로 전 자산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라던가 삶을 대할 때 진정성이라던가 돈만을 추구하지 않고 대의를 추구하고 사회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저는 이분들한테 받은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제적으로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는 것 같아요. 30억은 제가 오롯이 열심히 지금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56분이니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한다고 컨셉 아니시죠? 아니요.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수요 살롱에서 준비한 주제는 전방식 JD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딱 아슬아슬하게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소에 되게 쿨하시고 되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지금 옆에 계신다고 네. 계속 좋다고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원장님 진짜 좋아요. 근데 저희가 실수해도 쿨하게 넘어가시고. 다른 직원분은 계속 원장님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원장님 어때요?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거를 찾아내시고 그냥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세요. 항상 밝게끔 이제 분위기 이끌어 가시니까 직원들도 더 긍정적인 생각이 갖게 되는 거고 그럼 대표님한테 바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처럼 계속 긍정적인 건설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 회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힘들었던 게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퇴사율이 거의 한 70-80% 정도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직원들이 나가 있고 정말 자질이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한 번쯤은 좀 직원들한테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자리를 갖자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 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원분들은 좀 귀찮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적어도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활성화된 다음에는 퇴사율이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 6%? 5%? 벌써 10시가 됐네요. 저희 이제 수술방으로 이동해 볼까요? 오늘 수술하는 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전에 이제 각도 체크를 꼭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에 들어갈 때 굉장히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뼈를 자른다고 하잖아요. 그 뼈를 자를 때 항상 이 각도대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보고 보통 환자분들이 좀 내가 일상으로 편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한 3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수술하는 게 잊어버릴 정도가 된다 라고 하는 게 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또 이제 수술한 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느 쪽 수술했더라 이렇게 오세요. 수술을 하시고 재활을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재활을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잘 안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환자분들은 수술 잘 됐다면서 왜 안 나? 이러면 그쵸, 맞아요.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알고 보면 재활을 하나도 안 하셨고 약간 그런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수술했으니까 다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와의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몸 감싸네요. 네, 이게 무균을 해야 돼서 머리카락 같은 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타액이라던가 그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있죠. 1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야 네, 돼요. 맞아요. 꼬매는 시간까지 하면 1시간 좀 더 걸려요. 안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이것도 스크럽 전용 비누예요. 완전히 무균. 이걸 안 쓰면 소독이 완벽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비누랑 차원이 다르네요. 이 손톱 밑이 제일 중요해서 손톱밑까지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술하다 보면 장갑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손이 얼마나 잘 닦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감염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공관절 수술할 때는 특히 감염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 이제 될 것 같네. 수술하고 나면 이 뼈 조각들이랑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그 안경을 닦아줘야 돼요. 사실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이유도 보호를 하려고 쓰는 것도 있거든요. 계속 튀는 거에 대해서 좀 보호하려고 일부러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또 없으면 또 안 돼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안경을 쓰면. 좀 피 보면 막 머리 어지럽고. 아, 네, 그렇죠. 저도 근데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 피 보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주사를 못 맞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한번 어렸을 때는 주사 맞고 기절한 적도 있어요. 네, 약간 쇼크 같은 거 와가지고 기절했었습니다. 저희 마취과 원장님도 마취과 하시는데 주사를. 어휴, 나 다른 사람 놔줘도 의사들이 잘 주사를 못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남한테 하는 거는 되게 무감각해지는데 저한테 하는 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프실 때 그러면 아버지한테 진료 받으세요? 아니, 특수부대 전역했을 때 체력도 좋고 그랬잖아요. 하프 마라톤도 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무릎 전공을 하셨을까 아프다고 여쭤봤는데 계속해서 괜찮아, 그냥 쉬어, 괜찮아, 쉬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3-4개월 정도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뭐 아프다고 물어보면 괜찮다라고 하면 기억 바뀌었어요. 부모 하나 자식한테 치료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아버지께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알 수 있겠네요. 이게 과잉 진료다 아니다. 그런 거는 좀 알 수 있죠. 장모님이 예전에 발골절이 되셔가지고 집 근처 정형외과를 제가 직접 모시고 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의사라고 말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다 진료를 받고 모시고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사실 제 기준이잖아요. 이게 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제 기준이고 그 선생님의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편이죠. 콜라라고 하는 게 서전들의 소울푸드라고 하거든요. 왜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이제 좀 힘이 빠지거나 그랬을 때 콜라를 마시면 되게 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수술 때 끝나고도 마시고 중간에도 마시고 약간 단맛도 채워주면서 뭔가 시원함도 주고 정신이 퍼쩍 들게 탄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찾는 것 같아요. 광고는 아닙니다. 수유실에 왜 밥솥이 있어요? 수술이 많으면 밖으로 식당을 갈 시간이 없어서 그때 밥이 올라옵니다. 저희 식당에서 여기 반찬이나 이런 거 깔아놓고 밥 넣고 국 넣고 이렇게 해서 먹고 있고요. 정신없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여기서 밥 먹고 다시 또 들어가고. 왜냐면 여기 배달 음식도 다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 정형외과는 겨울이 성수기라고 하거든요. 겨울 되면 막 밤 10시까지 수술할 때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막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그랬었죠. 그래서 근데 왜 겨울이 성수기예요?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어르신들의 인식에는 여름에 수술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분들은 특히 더울 때 수술하면 뭐 염증도 생기고 감염도 생기고 추워질 때 해야지만 염증도 안 생기고 좀 더 회복도 빠르고 그렇게 좀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도 겨울 되면 수술이 확 많아지죠. 정형외과도 성수기 비수기가 극명합니다. 수술하고 계실 때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여기 진짜 잘한다고. 아 정말요?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환자분들이 인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 환자분도 대학병원만 다니다가 여기 한 번 오고 나서 너무 좋다고. 대학병원이 좋냐 전문병원이 좋냐 이런 거 되게 물어 많이 보시는데 전문병원의 장점은 빨리 볼 수 있다는 거 있죠. 예를 들어 환자가 수술을 하면 그 수술하고 끝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주 보면서 체크도 해줘야 되고 근육량도 체크해줘야 되고 재활도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대학병원은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대학병원
대학병원 오래 있어봤지만 대학병원 환자를 자주 보는 거에서 굉장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술은 많이 하지만 그런 수술한 다음에 애프터 케어라고 하죠. 재활이라던가 상처라던가 관리해드리는 게 중요한데 대학에 있었을 때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대학에서 올해 정년퇴임까지 하셨지만 그런 거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계시다가 개원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은 정말 3분 진료였거든요. 할 말만 하고 바로 옆방으로 가버리시고 개원을 하면서 환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30분씩 진료도 보시고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보람차다고 합니다. 그 요즘 하는 외모책. 네, 외모책. 제가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카락 삐져나오면 안 돼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다음 수술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재수술 케이스라 가지고 저희 병원이 재수술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재수술이라고 하는 게 일단 한번 수술 한 부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착액도 심하고 구조도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원하는 수술해야 되는 부위에 이미 수술이 되어 있으면 그걸 피해서 정교하게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또 들어갔는데 내 생각대로 다르면 그건 또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대처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준비해야 되고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마다 수술 스킬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각자 이제 배운 방법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는 표준화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사실 그 표준화조차도 굉장히 이것도 맞다 아니다라고 이제 학회에서 논쟁도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죠. 배고파. 밥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늦어가지고. 네, 이렇게 피 보시고 바로 밥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밥 있다.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저희 식당 진짜 맛있는 편이에요. 물론 제일 맛있다고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맛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페이 같은 거는 대략 얼마 버는지. 페이닥터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 외에는 뭐 인센티브죠. 매출이랑 그런 거에 연관이 되니까 많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로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원장님은 네. 주로 이제 주는 입장이잖아요. 월 수입이 좀 많이 나오시고. 또 먹먹해지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적절하는 때가 있어서 적절할 때는 또 못 가져갈 때도 많고요. 언젠간 저도 많이 가져가겠죠. 건 60명이나 되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자아 실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병원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진료를 하고 나의 뭐 어쨌든 브랜딩이 되고 그걸 추구하니까 하는 거지. 제가 잘했으면 돈은 또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있는 사람도 떠나게 되고 저도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원장님, 근데 수액이나 주사 같은 거 해서 약간 적자를 메꾸면 되지 않아요?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추구하는 방향이 경통 정형외과를 표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성공을 하고 싶고요. 사실 이제 수액으로 해가지고 환자분들 조금씩 돈을 더 받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수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방향보다는 저희가 오히려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여기 4층에 저희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한 공간인데 이렇게 이제 운동 시설에도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유민병원의 브랜드를 더 알고 더 환자분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적자일 때 투자를 더 많이 했어요. 잘 될 때보다는 원래는 이제 도수 치료를 하다가 수술도 많이 하고 또 근력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과 운동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마사지만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해서 재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꾸며놨고 수술하신 분들한테 최적화된 재활을 하려고 좀 많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는 것도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게 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계단 내려갈 때. 그래서 그거를 측정해서 어떻게든 좀 자세 교정도 하고 빠른 방향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신발들도 다 정기적인 자극이 붙어있는 신발들이에요. 보행이라던가 그런 걸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100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무릎에 네. 제일 좋은 재활 운동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거요. 다리 근력. 지금 세팅은 안 돼 있는데 낮은 걸 또 세팅을 하는 것도 환자분들 이걸 잘 못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태어나실 때 계단 내려가는 것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본인이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뭐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는데 예전에 엄청 아파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주사를 드릴 건데 주사라고 하는 건 어쨌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조금의 재생을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재생시키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제가 봤을 때 또 재발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라면 수술까지 고민해야 되고 그런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주사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잠깐 나가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쵸. 맞아요. 여기죠. 좀 볼게요. 프리즈. 찢어진 부분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6개월 동안 스트레칭 하시면 제가 봤을 땐 재발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따끔해요. 어긋나시죠? 됐어요. 커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약간 먹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신경이 지나가가지고요. 괜찮죠? 여기 감각 괜찮으시죠? 네. 조심 들어가세요. 저는 일주일 뒤에 볼 건데 혹시 안 아프시면 안 오셔도 돼요. 못 맞으신다 하면서 주사를 한 번에 잘 놓으시네요. 네, 맞아요. 저 주사 진짜 잘 나요. 정형외과는 비급여 항목이 진짜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제대로 된 진료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판단하기 힘듭니다. 비급여라고 해도 잘 낫게 만들 수 있는 본인만의 어쨌든 방법이잖아요. 사실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이 우리나라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주사 치료라고 하면 정말 스테로이드 주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절반 이상이 돼요. 그런 분들한테 통증이 심해가지고 주사 치료를 해야 되면 스테로이드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이제 비급여 주사를 쓰는 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급여 주사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비급여 치료라고 하는 뭐 도수 치료라던가 충격파 치료도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전혀 안 그런 환자들한테 과잉으로 그런 걸 권유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효과가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거는 저는 과잉 진료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하타 근육이 많이 아프거든요. 혹시 만져보시면 다 아세요? 한번 볼까요? 잠깐 가보시겠어요? 힘 빼보시고 힘 빼보시고요. 왼쪽에 근육이 많이 없네요. 아, 근데 왼쪽 수술했어요. 그쵸. 제가 사실 뭐 다 알 수는 없고 근데 우리가 근육량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요거거든요. 대퇴사두근. 요 부분이 바로바로 차이가 나요. 운동 오래 안 하신 분들 또 수술하신 분들 보면 딱 여기를 만져보면 요 슬개골에서 한 몇 센치 위를 만져보면 딱 티가 나는데 왼쪽이 많이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게 운동을 안 했구나. 왜냐면 저는 직업적으로 맨날 만져보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찜질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요. 주사를 맞으면 안 되고 운동하셔야죠. 냉찜질보다는 온찜질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능찜질이랑 네. 온찜질이랑 뭔 차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성으로 내가 뭐 다쳤을 때 또는 뭔가가 부상이 생겼을 때 그게 염증 반응과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게 냉찜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찜질은 혈류를 가게 만들고 회복을 해야 될 때 만성적인 단계로 갔을 때 온찜질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석 이런 것들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 병원에 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병원이 실험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줄기세포를 다룰 수 있다라고 인증하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지정해서 주는 거라서 처음 지정됐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인공관절 네. 막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좀 영구적인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5년밖에 못 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30년도 전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인식선에 내가 60살에 하면 한 75살쯤 재수술을 해야 되고 사실 인공관절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 4세대 정도쯤 됐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수술이에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퇴근해야죠. 오늘 힘들었네요. 촬영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쉽지 않네요. 말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 진심이 다 전해졌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촬영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요. 어떤 병원을 만들고 싶으세요? 진정성 있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다른 병원 수술 얘기를 듣고든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자고 했을 때 그 병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병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들 수 있게끔 만드는 병원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사실 뭐 치료를 잘하고 수술도 잘하고 그런 거는 어떤 병원이든 하겠죠. 적어도 이제 진정성 있고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께서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환자분들도 믿음이 쌓여야 되고 계속해서 축적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간에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잖아요. 네. 4대째까지 이어가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4대요. 제 와이프랑도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고 와이프도 안 했으면 좋겠고 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 와이프
와이프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저보다 훨씬 잘했고 그런 친구였는데 자기의 젊은 시절이 너무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30대 중반까지 달려왔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 젊은 시간이 다 가 있어. 제 딸은 정말 이제 젊었을 때 이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원히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사위를 데려오면 어떨까? 정말 사위를 그런 생각도. 이 영상을 네. 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걸 찍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좀 병원이라고 하는 게 딱딱한 군대는 아니고 굉장히 뭔가 좀 위험 있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다. 좀 편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료하는 정형외과 의사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찍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유민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딱한 의사가 진료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제 앞으로 오실 환자분들이나 또 저한테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제 환자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묘하게 웃고 가시는데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이제 도착했네요. 집에 가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인사 있으세요? 근데 하루 짧지만 저의 일상을 담아봤는데요. 보시고 재밌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는 여기서 계속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좋은 기회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